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목이 올라오는 네거머를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카라 형태로 올라오는 네거머고요. 이렇게 중앙의 단추 부분이 여미게 되면 자연스럽게 윗부분이 이렇게 카라처럼 모양이 잡히는 아주 귀여운 형태로 마무리가 돼요. 사이즈의 길이는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지만 성인인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어깨 부분의 전체를 가려주기 때문에 코트 안이나 옷 안에, 외투 안에 넣기 좋은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짧은 목도 준비를 해봤어요. 목이 이렇게 겹치는 게 나는 목 끝까지 올라오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넥으로 목도리를 대신하는 형태로 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짧은 목을 떴던 샘플은 스톤이라는 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슈퍼라나 클래식을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바늘 기준으로 모사용 6호 정도 되는 실로 떠주시면 자연스럽게 모두 다 예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토니 실로 여러분과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스토니실 가지고 와서 이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샘플 기초 코스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목 길이를 먼저 정해 주셔야 되겠죠. 나는 긴 목을 뜰 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짧은 목을 뜰 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긴 목일 경우에 짧은 뜨기로 진행이 되는 단수가 26코, 밑에 어깨 부분 늘림이 약 5코 더해서 31코로 진행이 되고요. 짧은 목을 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 길이가 13코예요. 그래서 18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긴 목을 여러분과 함께 샘플로 떠볼 거기 때문에 기초 코스 31코로 진행을 해볼게요. 매직링 만들어서 기초를 뛸 수 있는 매듭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을 일정하게 쫀쫀하게가 아니라 느슨하지도 않고 원래 우리가 평소 손땀 그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31개의 기초 사슬을 모두 다 떠줬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죠. 목 부분은 짧은 뜨기, 그리고 어깨 부분 늘리면 긴 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시작은 짧은 뜨기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짧은 뜨기 뜨기 위해서 기둥 사슬 한 코 뜨고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를 떠주는데 V자 머리 따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보면 뿔뚱하게 튀어나와 있는 코산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어요. 뒤쪽으로 돌려서 보이는 위쪽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혹시라도 첫 코 헷갈리실 수 있으신 분들, 아직 코 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첫 코에 단수링을 걸어두고 시작을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코산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마지막 5코를 빼고 26개의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는데 이때 뜨는 위치는 계속 잊지 않고 뒤쪽 코산 한 줄에만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저는 5코가 남도록 마지막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에 26개의 짧은뜨기를 모두 다 떠줬고요. 만약 여기까지 뜨고 나서 사람마다 원하는 높이가 다를 수 있어요. 어깨, 얼굴 부분까지 폭 덮였으면 하시는 분들은 기초 사슬을 조금 더 풀어내고 조금 더 떠주시면 돼요. 홀짝수 상관없이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목 부분을 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깨 부분으로 가는 5코예요. 5코에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5코 모두 긴 뜨기를 떠줄 거예요. 역시나 뜨는 위치는 뒤쪽 한 가닥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세 가닥이 되면 얘네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고 긴뜨기 둘,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긴뜨기 부분은 목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목에서 어깨로 넘어가는 쇄골 라인 쪽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목에 한번 대어봐 주세요. 길이가 알맞은지.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길면 줄여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짧다 싶으시면 기초 사슬을 늘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단을 모두 다 떴어요. 이제 반복하는 홀수단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얘는 기초단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제 홀수단이에요. 홀수단이 이제 시작이 긴뜨기부터죠. 이때 역시나 똑같이 기둥사슬은 양쪽 모두 다 동일하게 사슬 앙코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건 편물을 돌려주는 방향이에요. 저는 주로 이렇게 편물이 뒤로 돌아가도록 보통은 뜨게 할 때 편물을 돌려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 떠야 하는 우리가 코산이 요거 뒷 1항에 떠줄 거예요. 1항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옆선이 조금 예쁘지 않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약속이에요. 편물을 돌려줄 때 다음 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물을 돌려줄 때는 편물이 왼쪽으로 앞쪽으로 돌아가게 되도록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V자가 뿅 하고 아주 코 모양이 잘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편물 돌려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는데 우리가 원래 뜨는 V자 코 볼게요. 우리가 떠야 하는 긴뜨기의 코는 이렇게 V자가 모두 다 걸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단을 진행하는 모든 단, 목선이 끝날 때까지는 뒷 1항 한 줄에 떠줄 거예요. V자 코 중에서 내 몸 앞이 아니라 뒤에 있는 뒷 1항에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죠. 뒷 1항에 뒷줄 한 줄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똑같이 긴뜨기 한꺼번에 떠주고 그리고 긴뜨기에는 꼭 잊지 말고 단스링을 걸어주세요. 단스링을 걸어주는 이유는 얘가 우리가 기둥사슬을 한 코로 떠주다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코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코수를 세면서 뜨지 않으면 마지막 코를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수를 세지 않고 뜨실 분들은 꼭 단수링 걸어주셔야 해요. 그런 다음 계속 뒷줄 한 줄에만 걸어서 긴뜨기 5개, 셋, 넷, 5개. 떠주고 나면 이제 짧은뜨기에 오죠. 짧은뜨기도 동일해요. 우리가 떠야 하는 위치는 V자 코 중에서 뒷줄 한 줄에만 걸어서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바늘에 실 감는 거 없이 뒷줄 한 줄에만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26코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역시나 마지막 코까지 홀수단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26코를 모두 다 끝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짝수단 똑같이 기둥사슬 한 코 뜨고 편물 돌아가는 방향 계속 동일해요. 편물이 왼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내가 볼 때 V자 코가 잘 보이도록 그런 다음 기둥사슬 하나 떠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떠야 하는 위치 계속 동일해요. 떠야 하는 V코 중에서 뒷줄 한 줄에만 걸어서 떠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둥사슬을 떴기 때문에 사슬코 아래에 걸려있는 V자 뒷줄 한 줄에 걸어서 역시나 짧은뜨기 그런 다음 반대로 우리가 홀수단에서 떴던 거랑 순서만 반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홀수단에서는 긴뜨기를 5코 먼저 뜨고 짧은뜨기를 26코 떴어요. 짧은뜨기 여기 짝수단에서는 짧은뜨기를 26코를 먼저 뜨고 긴뜨기를 5코를 떠주셔야 하죠. 그래서 코 모양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짧은뜨기에 코는 걸어두지 않았지만 이렇게 뒷이랑으로 좀 말릴 수 있어요. 역시나 첫 코의 단수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단수링을 하나 더 여유롭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편물에다가 걸어두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편물에. 그런 다음 이렇게 단수링이 보이는 위치에 오게 되면 짧은뜨기를 먼저 뜨고 단수링이 없는 위치에 오게 되면 긴뜨기를 먼저 뜬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뜨면 내가 지금 홀수단인지 짝수단인지 기억할 필요 없이 코 모양도 보실 필요 없이 짧은뜨기와 긴뜨기 뜨는 순서를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를 어느 정도 뜨다 보면 긴뜨기를 떴던 건 그만큼 우리가 코 기둥 높이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둥이 이렇게 편물이 넓어져서 표시가 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시가 날 때까지만 이렇게 구분지어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짝수단 26코 마지막 한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역시나 이제 나머지 5코는 긴뜨기를 뜰 거예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한꺼번에 빼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단수링을 걸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단수링을 일단 빼볼게요. 단수링이 빠져 있으면 얘가 꼭 기둥코처럼 코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누워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긴뜨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있는 첫 코까지도 마지막 떠줄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목둘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요 짧은 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목의 절반 정도가 덮어져요. 요 사이즈가. 그래서 저는 단수를 26단, 죄송합니다. 76단을 뜨고 나서 단축구멍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이넥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좀 덮는 조금 널널한 사이즈로, 또 목에 너무 딱 달라붙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널널한 사이즈로 대략 80단에서 82단 정도 떠주시면 돼요. 이 단수는 뜨면서 여러분 목에 대어봐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76단 혹은 80단까지 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편물을 잡고 목에 둘러보세요. 그런 다음 얘가 조금 조인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더 단수를 떠주시면 되고요. 이때 떠야 하는 단수는 짝수단까지로 끝내주시면 돼요. 홀수단에서 단축구멍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짝수단까지 뜨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긴목으로 뜨시는 분들 이렇게 반 접어서 짧은뜨기 부분, 긴뜨기 부분까지 접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긴뜨기 부분 빼고 짧은뜨기 부분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똑같이 목에 이렇게 둘러봐 주세요. 그런 다음 자, 이렇게 끝과 끝이 맞닿으면 이제 단축구멍을 뜨고 대략 3단 정도를 더 뜨기 때문에 이렇게 끝과 끝만 맞게 되면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샘플 기준으로 82단 정도 떠줬어요. 조금 널널하게 떠줬기 때문에 82단까지 모두 다 뜨고 나서 이제 단축구멍 만들 때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82단까지 모두 다 떠서 왔어요. 단수를 세실 때 이렇게 우리가 무늬가 이렇게 라인이 보일 거예요.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보이죠? 그래서 얘네를 한 세트로 2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세서 저는 쭉 82까지 떠서 온 상태예요. 이제 홀수단에서 단축구멍을 만들어 줄 텐데 단축구멍을 만드는 위치는 우리가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부분은 접힐 거기 때문에 위쪽에 13코를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 13코를 제외하고 중앙에 단축구멍을 만들게 되면 목 끝에서 바로 턱 아래에서 단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남은 13코 중에서 절반 코에 떠주도록 할 거예요. 역시나 동일하게 짧은 넥으로 뜨셨다라고 하시면 13코에서 중앙 6코 뜨고 나서 7번째 코에 단축구멍 만들고 나머지 6개 짧은뜨기를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이넥으로 만드신 분들 13코 그냥 짧은뜨기 뜨고 6코 즉 19코는 짧은뜨기로 뜨고 20번째에서 단축구멍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기둥사슬 한 코 뜨고 편물은 앞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 다음 짧은뜨기 뒤 1항으로 뒷줄 한 가닥에만 계속 뜨고 있어요. 26개 중에서 19개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개까지 떴어요. 짧은 목 뜨시는 분들은 짧은뜨기 6개만 먼저 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단추구멍으로 만들 위치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코부터 이제 남아있는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뜨고 이제 긴뜨기 5코. 이렇게 단추구멍 만드는 홀수단 끝이 났어요. 5코까지. 이제 그런 다음 짝수단 떠야 하겠죠. 2단을 더 뜨고 이제 목 부분, 여기 어깨 늘린 부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이제 여기 우리 짝수단이죠. 긴뜨기를 먼저 뜨는 짝수단 뜨고 홀수단까지 한 단 더 뜨고 짝수단, 홀수단 우리가 여태껏 떠왔던 거 동일해요. 2단을 더 뜨고 나서 이제 늘린 부분 진행을 할 거예요. 실 끊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단 더 추가로 떠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짝수단을 뜰 때 짧은뜨기 6코 뜨고 나면 사슬로 넘어갔던 한 코 있죠. 이 한 코는 이렇게 뒷이랑으로 떠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요게 조금 한 줄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튼튼하지 않을 것 같다. 단추가 여닫을 때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랑 전체로 뜨고 짧은뜨기로 떠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단추는 이게 훨씬 더 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고랑 전체에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고 나머지는 다시 뒷이랑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뜨게 되면 이렇게 겉면에서 봤을 때 크게 무늬가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짝수단 마무리하고 홀수단 한 단까지 더 뜨고 그러면 긴뜨기에서 끝이 나겠죠. 긴뜨기 끝날 때 이제 어깨 늘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홀수단까지 단추구멍을 만들고 2단을 모두 다 더 떠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여기에서 짧은뜨기로 나중에 마무리 한 단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앞쪽 여분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어깨 늘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늘림은 무늬를 보시면 점차 조개 무늬가 커지는 패턴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하나, 둘, 세 단 뜨고 저는 엣징으로 한 단을 더 떠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은 한길긴뜨기 미완성 상태인 사슬 2코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를 떠주긴 할 텐데 여기 사슬 3코를 뜨게 되면 조금 느슨하게 예쁘지 않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슬 2개를 뜰 때 조금 평소보다 길게 사슬 2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3코를 한 자리에 떠줄 텐데 뜨는 위치 보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긴뜨기 무늬가 만들어졌죠. 긴뜨기 무늬에 중앙에 콕 넣어줄 건데 끝쪽에 넣어서 뜨면 뜨기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줄이 2랑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구멍이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코에 해당하는 V자에 바늘을 넣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첫 번째, 두 번째 V자 보이시죠? 이렇게 V자에 쿡하고 넣고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하나, 둘, 세 코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역시나 같은 위치예요. 맨 끝에 코를 찾아서 뜨면 좋아요. 뜨면 좋은데 이렇게 한 코 한 코 찾아서 뜨기가 어렵고 이렇게 뜨면 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코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어떤 코는 내려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에 넣으실 분들은 코 위치 잘 찾아서 마지막 코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편하게 뜨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작아 보이는 V자 지나서 큰 V자에 넣어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이미지처럼 연결이 되죠. 역시나 첫 번째 코 지나 두 번째 큰 V에 넣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라인 위치마다 한길긴뜨기 3개를 계속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뜨기 전에 여러분이 위치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눕혀져 있는 거 말고 누워 있는 거 말고 위에 꼿꼿하게 서 있는 두 번째 코, 그 코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겠죠. 얘를 뜨는 건 단수를 몇 단 떴는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에만 그냥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돼요. 얘는 목둘레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늬수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잘못 뜨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만 떠준다 라고 생각하고 쭉 어깨 1단을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위치까지 어깨 1단을 떠줬어요. 이제 그럼 마지막 코는 첫 번째 우리 기초코, 첫 번째 기초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는데 이때 기둥을 길게 빼는 게 아니라 실을 바로 끌고 나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기둥을 조금 짧게 한길긴뜨기를 마무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어깨 1단을 모두 다 뜨고 나면 기초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2단 떠볼게요. 시작은 역시나 사슬 2개 뜨는데 제가 좀 길게 빼 올렸죠. 역시나 사슬을 조금 느슨하게 2개 뜨고 편물 돌려주는데 이때 편물 돌려주는 방향은 편하게 여러분 편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우리가 한길긴뜨기 3코를 같은 자리에 떴던 코가 있게 되죠. 무늬가 있게 되죠. 이 중에서 중앙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한길긴뜨기 2개 뜨고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를 떠줄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계속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하나, 2코 건너가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사슬 하나예요. 사슬 2개 뜨시면 안 돼요.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2개. 그런 다음 하나, 2코 지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2개. 그래서 2코 건너가는 걸로 세셔도 되고요. 아니면 3코 중에서 중심코 찾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2단을 끝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어깨 2단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 사슬 2번째 코, 사슬이 뒤집어져 있죠. 2번째 코에 이렇게 보면 코산이랑 윗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2가닥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을 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단이 끝이 났고요. 마지막 늘림 3단이에요. 3단은 역시나 시작을 사슬 2개 여유 있게 뜨고 편물 돌려서 우리가 여기 사슬 하나 넘어갔던 고랑에 떠줄 거예요. 이렇게 2개 사이에 있는 고랑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사슬 2개 뜨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작년에 떴던 코바늘 판초와 조금 다른 점은 작년에 떴던 코바늘 판초는 무늬를 늘려나갔어요. 늘린 무늬를 넣어줬죠. 그런데 이번 코바늘 판초에서는 조금 더 쉽게 무늬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할 때 단마다 코수를 늘려줬어요. 자, 이렇게 고랑에 똑같이 조개무늬를 뜨는데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전 단에서는 사슬이 하나였지만 현재 단에서는 사슬 2개 뜨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뜨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차 퍼지는 형태대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3단을 끝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3단을 뜨고 나서 저는 엣징단을 뜨고 마무리 할 거지만 혹시라도 기장을 조금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장을 늘리는 팁도 여기 3단 뜨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3단도 끝까지 뜨고 오시면 돼요. 저는 어깨 3단에 마지막 코까지 떠줬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사슬 2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뜸으로써 저는 이렇게 어깨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되어 어깨로 진행이 되는 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엣징단 한 단이 남겨두고 있죠. 그리고 뜨고 나면 우리가 넓죠. 얘가 목 부분이 넓어요. 하이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울게 돼요.
요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목을 보시면 또 짧은 목을 떠놓으면 울지 않죠. 전혀 스템을 주지 않은 상태예요. 이 차이는 기준점이 어디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얘는 아무래도 아래쪽의 단수가 길이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아래쪽이 기준이 돼서 울지 않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더 넓기 때문에 위쪽 짧은뜨기 폭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단을 떠서 이렇게 울어 보이는 거예요. 얘는 스팀으로 이렇게 살살살 펼쳐주고 나서 어깨에 씌워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어깨 부분은 목보다 넓어지니까 이렇게 놓고 목 부분을 접어주면 울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운다 하시는 분들은 스팀을 쐬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형태, 울지 않는 이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만약에 여기에서 기장을 좀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 보시면 여기 시작은 계속 사슬두코로 시작을 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런 다음 편물 돌려서 우리가 여기 사슬 두 개 위치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뜨는 건 계속 동일해요. 그러면 제가 처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서는 코수를 늘려나가는 게 점점 길이를 연상을 하는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여기는 고정이니까 한길긴뜨기 두 개 중에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런 다음 사슬 두 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뜨고 옆 코에 하나. 이렇게 하면 늘어났죠. 연장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단에서도 만약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한길긴뜨기 이렇게 가상으로 떠둘게요. 그럼 시작을 할 때 사슬 두 개 뜨고 편물 돌려서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뜨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뜨고 다시 사슬 두 개 위치에는 계속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뜨고 나서 옆에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두 번 떠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점차 늘어나면서 폭도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코를 키워가면서 단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저는 그런데 딱 요 정도 어깨 부분을 덮을 정도 외투 안에 들어가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제가 연장을 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던 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겉 위에 이렇게 어깨 부분이 좀 내려와도 외투가 좀 크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실내용으로 사용을 하실 분들 조금 길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팁이니까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이 상태로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은 한번 끊어줄 거예요. 실을 잘라주고 마지막 단 엣징단을 떠줘야 하는데 여기 옆단까지 같이 엣징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실을 한번 끊어준 거예요. 그런 다음 시작하는 위치는 우리가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디로? 단축구멍이 있는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축구멍 위치로 돌아가는데 끝쪽 엣징이 아니라 시작코부터 연장을 해서 뜰 거고요. 우리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떠줬죠.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야 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V자코 중에서 뒷줄 말고 앞줄 있죠. V자코 중에서 앞줄에다가 떠줄 거예요. 앞줄에다가 뜨는 게 불편하시면 V자코 전체를 끌고 와서 떠주셔도 돼요. 무늬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그냥 두 줄을 함께 넣어 떠볼게요. 실 끌고 첫 코에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뜰 거라서 사슬기둥 하나 뜨고 첫 코에 짧은뜨기. 홀수단을 다시 한 번 더 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긴 목은 26코, 짧은 목을 뜨셨던 분들은 13코 떠주시면 되죠. 이때 중요한 건 이 뒤쪽에 꼬리실 있죠. 꼬리실은 내가 지금 뜨는 실과 바늘 사이에 이렇게 얹어서 숨겨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돗바늘로 마무리할 필요 없이 숨겨지게 돼요. 어느 정도 숨겼으면 뒤로 빼두고 다시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떠볼게요. 긴뜨기 5코를 남겨두고 떠주시면 되고요. 만약
코 모양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떠왔던 기초대로 코수를 세면서 26개 떠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긴뜨기 무늬 생략을 하고 뜰 거기 때문에 굳이 5코 남겨놓지 않고 5코에서도 똑같이 V자 전체를 걸어서 짧은뜨기, 계속 짧은뜨기로 마지막 코까지 떠줬어요. 이렇게 마지막 코. 그러면 이렇게 사슬 2개 떴던 위치가 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옆부분이 연장이 되면서 깔끔하죠? 무늬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단축구멍 앞부분도 조금 연장이 됐어요. 여기 단축구멍. 자, 이제 그런 다음 애칭단 옆선 마무리 해볼게요. 옆선에 기둥 고랑이, 사슬 2개 떴던 고랑에 그대로 감싸서 짧은뜨기 하나. 고랑이 하나, 코머리. 코머리라고 하면 코가 들어가 있는 코머리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깨 3단을 떴기 때문에 고랑이 하나, 코머리에 하나. 다시 고랑이 하나, 사슬 2번째 여기 코머리에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6코를 떠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엣칭 시작을 해줄 거예요. 엣칭을 사슬 2개 뜨고 사슬 2개 고랑에 우리가 무늬를 계속 떴던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짧은뜨기 3개 뜨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그럼 이렇게 피코뜨기처럼 귀엽게 엣칭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다음 다시 사슬 2개 뜨고 2개 사이 전체 고랑에 무늬 사이 고랑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장을 하셨던 분들이 있죠. 연장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슬 개수만큼 코 개수만큼 사슬을 떠주시면 돼요. 저는 2개의 기둥 코가 있기 때문에 사슬 2개만 뜨고 고랑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3코, 그런 다음 같은 자리. 역시나 코가 2개 있기 때문에 2개 뜨고 짧은뜨기. 반대로 여기 코가 4개 있으면 사슬 4개 뜨고 여기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여기 사슬 3개, 중심에 사슬 3개 뜨는 건 동일해요. 사슬 3개 뜨고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는 코 개수대로 2개 있으니까 2개, 3개까지 뜨신 분들은 3개, 4개 뜨신 분들은 4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쪽 옆선에도 마무리를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 무늬에만 이렇게 엣칭 주고 마무리할 때 다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엣칭단 끝이에요. 사슬 2개로 끝이 나면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옆선으로 다시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죠. 이때 뒤쪽에 우리가 마무리했던 마무리실 있어요. 마무리실 안고 그대로 숨겨가며 떠줄 거예요. 코 머리에는 짧은뜨기 떴으니까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코 머리에 하나, 고랑에 하나. 다시 마지막 코 머리에 하나, 고랑에 하나를 뜨게 되면 여기 우리가 어깨 엣칭을 떴던 6개는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이제 그런 다음 여기 우리가 짧은뜨기를 떴던 짧은뜨기 단이 있죠. 여기 단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때 짧은뜨기를 그대로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하게 되면 여기 시작했던 부분이 조금 예쁘지 않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시작과 동일하게 짧은뜨기 한 단을 떠줄 텐데 이 짧은뜨기 뜨는 마무리 단에서는 전체를 뜨면 무늬가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보시면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짧은뜨기 여기 위쪽에 무늬를 떴던 것처럼 목선처럼 뒤쪽에 있는 V자 한 코에만 반을 넣어줄 거예요. 매듭 부분 여기 V자 한 코에만 짧은뜨기 뜨고 여기 시작을 했던 꼬리실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시작을 했던 시작코의 꼬리실을 같이 안고 역시나 뒷줄 한 줄에만 모든 코, 무늬 상관없이 긴뜨기 상관없이 그냥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꼬리실 숨겨지면 뒤로 빼두고 짧은뜨기 하나, 뒷이랑이 마지막 코, 마지막 라인에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짧은뜨기 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뜨고 사슬 하나 매듭 찍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돗바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라주고 매듭 꽉 조여준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기둥 아래로 코를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서 짧은뜨기 보이는 기둥 있죠? 기둥으로 쭉쭉쭉 아래쪽으로 숨겨주시면 나머지 꼬리실들은 우리가 모두 숨겨가면서 떴기 때문에 여기 마무리하는 꼬리실만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숨겨주고 빼준 다음에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나머지 꼬리실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두 다 숨겨가면서 떴죠. 그래서 살짝 잡아당기고 잘라주고 여기도 잡아당기고 잘라주고 해주시면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단추 다는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추 구멍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뿅 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쪽에 위치에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주냐가 중요하죠. 이때 우리가 긴뜨기는 해당하지 않아요.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5코 지나서 하나, 짧은뜨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 6코 건너고 7번째 여기 혹은 여기에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단추를 저는 이 정도 사이즈의 단추를 준비를 해줬어요. 약 1.7cm 정도, 1.7cm 정도 되는 단추예요. 이렇게 1.7cm 되는 단추를 여기 이렇게 뿅 하고 달아주면 되겠죠. 바느질 할 때는 저는 일반 실로 바느질 해줄 거고요. 단추로 위치를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다시 찾아볼게요. 긴뜨기 둘, 넷, 위치를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뿔똥 올라와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자, 뿔똥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해서 둘, 넷, 5코 지나 둘, 넷, 6코 다시 건너서 7번째 여기에 단추를 숑 이렇게 위치 괜찮죠? 안정적이죠? 많이 튀어나가지도 않고 안쪽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보면 단추 고리에다가 옆쪽에 기둥들을 같이 묶어서 단추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때 꼬리실 조금 여유 있게 놓아두고 여러 번 감침질 해주시면 끝이 나요. 얘는 방향 바깥으로 두르지 않을 거예요. 단추가 저는 좀 오목한 단추다 보니까 바깥으로 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 납작한 단추를 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납작한 단추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겉면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단추를 몇 바퀴 감싸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넣었다 뺐다가 쉽고요. 저는 원체 튀어나와 있는 단추기 때문에 그런 작업 없이 여러 번 감싸서 그냥 매듭 지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단단하게 부착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남겨놨죠? 얘네를 그냥 2개 묶어주시는 거예요. 꽉 묶고 매듭은 좀 여러 번 있으면 좋겠죠? 저는 3번 정도 묶어줄게요. 이렇게 3번 묶어주고 꼬리실은 다시 이대로 잘라주면 매듭이 뿅 하고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짧은뜨기 기둥으로 숨겨주고 일단 바늘에 있는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여기 한 가닥 이렇게 2줄 남은 요 실은 바늘에 다시 연결할 수 있으시면 바늘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얇은 미리수 바늘 2호나 1호 바늘 봉제실이기 때문에 2호나 1호 바늘로 이렇게 넣어서 기둥을 먼저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바늘을 통과시켜 두고 얘를 안쪽으로 가지고 가서 그냥 여기 앞쪽에서만 끝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역시나 잘라주고 이러면 모두 완성이 됐죠.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스팀을 한번 쐬어서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쁜 카라가 만들어지면서 네거머가 완성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도록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우글우글한 상태에서 쓰면 예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스팀 한번 씌워서 예쁘게 연결이 되도록 해서 내가 써도 좋지만 우리 엄마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선물도 해보시면서 예쁘고 따뜻하게 올겨울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